안녕하세요. 종목 카운슬러 권미란입니다. 오늘도 시장 이야기로 세 분 카운슬러와 카운슬러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은 과장, 고강현 운용력, 그리고 김복만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데 진짜 시장이 많이 올라왔어요. 코스닥은 오늘 장중에 1%대로 출렁임이 있어서 좀 가슴을 쓸어 내리셨겠지만 보니까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4월 내내 코스닥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4월 첫 거래일 조금 내렸던 것 빼고는 처음 내린 거고요. 12거래일 동안 지금 이틀 정도, 오늘까지 이틀 정도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자, 수급의 특징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태훈 과장님. 수급은 제가 이제 네.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4월 둘째 주 정도에서 5월 말 정도까지는 이제 코스닥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 부분이 이제 수급으로 나온 것 같고요. 제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나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코덱스 200 그리고 기간 코덱스 레버리지 순매수 1위거든요. 거래소 쪽으로 지속적으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은 이제 고가에서 좀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은 좀 위험 관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거래 대금이 점점 늘어나더니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거의 8조 원에 육박하는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정말 모처럼만이고요. 계속 거래 대금 늘어나는 시장의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고강현 운용력님은 수급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오늘 코스피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상승세 보여줬는데 코스닥이 살짝 좀 밀렸습니다만은 시청자분께서는 전혀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기관들이 상당량의 좀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만 이것은 뭐냐? 앞으로 더 크게 가기 위한 하나의 조정이다. 하나의 눌림 구간에서 이제 쉬어가는 정거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2008년, 2009년 그때부터 지금 한 6년, 7년, 한 7, 8년 동안 상당히 좀 어려웠던 시장인데 본격적으로 올해 들어서 이제 상승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살짝 밀린 것은 아주 좋은 또 기회가 될 것 같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시고 좀 큰 시장, 큰 흐름에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지수를 보면서 수급을 보면서 시장의 기운을 느끼게 되는데 진짜 이런 강한 기운을 얼마 만에 느껴보나 싶을 정도거든요. 예. 김복만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자, 지금 최근에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 지표를 많이 봅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은 각 지점별로 우리 초보 개인 투자분들이 코스닥이 이제 신고가 기록하면 급등주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객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하더군요. 근데 이제 그럴 때가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은 항시 단기 꼭지다라는 것을 많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경험했고요. 거래소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래소는 코스닥 대비해서 크게 오른 것도 없고 특히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상당히 아직도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외인하고 기관들 매수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인데 코스닥은 일단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개인들이 너무 급하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항시 급하면 체하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만 제가 드린다면은 3월 2일부터 코스닥 지수 620에서 이거 8부 능선 넘어서자마자 오늘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들이 7,450억을 매수했어요. 반면에 이제 기관들은 5,300억 순매도했고 외인들은 간망입니다. 그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세는 오래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연말까지 내년까지 더 갑니다만은 그 중간에 한번 흐름을 잘못 타버리면 코스닥 시장의 특성상 아주 6개월에서 1년을 고생해 버립니다. 특히 이제 고점에서 개별주 한번 잘못 물려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 큰 낭패니까 좌우지간 조심해서 나쁠 거 없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내일장 이후부터라도 여러분들께서 조심하시고요. 종목별로 신용이 많이 늘어난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신용은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것인데 남의 돈 무서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이 많은 종목군들은 특히나 더 각별하게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의를 하면서 그리고 또 흐름을 잘 타면서 전략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목별로 오늘 또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 미리 전화 주신 분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미라 앵커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사저산업이요.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매수가는 9만 원이고요. 네. 비중은 20%. 네, 10% 정도 수익이신데 오늘 장중에 좀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네. 예, 최근에 과감하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시청자님. 저 며칠 전에 눌림목에서 네, 들어갔는데 이제 오늘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는데요. 네, 여러 가지 좀 뭐 지배구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오늘 이제 팔지를 않았어요. 네. 네, 이제 전문가님들한테 좀 물어보고 조금 더 가져갈까 지금 생각을 해서 오늘 신청을 좀 했거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사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더 이어지면서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인가, 또 목표 주가를 얼마까지 가져가는 게 좋겠는가, 두 가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사조산업 오늘 종가 보시죠. 이틀째 급등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14.65%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9% 급등하면서 10만 8천 원대 주가 마감됐습니다. 사조산업 오늘 이슈 분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고광현 운용령님께서 한 줄 평해 주세요. 예, 여차하면 매도 수익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시청자분이 뭐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뭐 지배구조가 최근에 개편되는 그런 진행에 대한 그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뭐 단기 급등했습니다. 뭐 9만 원 매수 가격이니까 지금 한 20% 정도 뭐 수익 나셨는데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일단 뭐 이 동종목은 이제 사조그룹 계열사로서 원양업이라든지 식품 제조 쪽, 뭐 육가공이라든지 뭐 상품 유통 쪽을 이제 뭐 전문적으로 영위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조그룹이 이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아주 널리 좀 퍼져 있는데요. 그 사조그룹의 지배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사조그룹이 이제 사조 대림을 지배하고 그다음에 사조 오양, 사조 화인코리아, 그다음에 사조 화인코리아가 이제 사조 산업이 이렇게 순환 출자 고리가 지금 형성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최근에 사조 화인코리아가 그동안에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이제 사조 산업 지분을 한 1.86% 장내 매각하면서 지분이 이제 기존 4.0%에서 한 2.1% 정도로 이제 내려앉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지배 구조의 정점에 이제 사조 산업이 이제 위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이제 상당히 좀 그 시장에서 긍정적인 이슈로 좀 받아들여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골프장, 이제 캐슬렉스 서울 골프장에 대한 또 지분이 한 80% 정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지금 장부 가치상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좀 이슈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재평가에 대한 필요성도 좀 나타난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좀 올라와 있는 지금 가격이 뭐 그렇게 좀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뭐 그 작년에 뭐 실적 측면에서도 뭐 그럭저럭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그 큰 수익보다는 이미 지금 현재 20% 정도 수익이 났고 그다음에 이제 이슈적인 측면에서 실적이 동반된 것보다는 단기 시장의 이슈적인 측면에서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가격 전략으로는 지금 일단은 보유하시되 일단 목표가는 13만 원 정도. 그다음에 손절가는 오늘 손절이 아니라 익절가죠. 그래서 익절가는 오늘 저점 가격인 이제 10만 3천 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 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아니요. 네, 손절가는 오늘 장중 저점 10만 3천 원 선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다음 차트 분석 가보도록 하죠. 김봉만 전문가님 한 줄 평해 주시죠. 예, 자 10년 장기 상단 저항 라인입니다. 그래서 단기 차익 실현을 병행을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사조산업 같은 경우 지금 월봉 보시면 먼저 기본적으로는 저는 아직도 이제 주가 싸다라고 봅니다만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가열권이고 해서 기술적으로는 일단 한번 차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월봉의 일반 차트가 아니고 핵심 노구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오늘 이제 윗꼬리가 나왔던 이유는 이 트렌드 상단이죠. 이게 10년 저항 라인이에요. 정확하죠? 그래서 이 트렌드를 만들면서 동사의 주가는 10년 동안 이렇게 지금 이어져 온 겁니다. 물론 그 월봉상으로 오늘 이제 거래 나왔습니다만은 전체적인 4월달 거래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래가 증가한다라면은
오늘 장중 고점이었던 11만 3,500원도 한번 돌파 시도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요. 뭐 주봉을 본다 하더라도 좀 전형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에 크게 이제 전고점 오늘 오전 고점을 돌파 안 하고 5일선을 크게 안 깨고 이번 주까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위쪽으로 좀 터닝 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아직까지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주봉상으로 본다라면은 큰 거래는 안 터졌죠. 그런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1차적으로 오늘 당일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한 2, 3주 동안의 거래를 보게 되면 일단 오늘 거래가 출회가 되면서 갭 상승 이후에 윗꼬리 아랫꼬리 달린 10십자형 캔들이 나왔죠. 자, 이런 패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왔다. 그리고 아까 이제 월봉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장기 10년 저항 라인이어서 내일 같은 경우 거래가 나오면서 바로 한번 치고 올라서줘야 됩니다. 가령 내일 거래가 감소한다라면은 어제, 그러니까 오늘 발생했던 이 갭 구간을 다시 한번 누를 수가 있어요. 근데 갭이기 때문에 일단 눌림목을 거래가 감소하면 눌림목이 나올 소지가 있는데 눌림을 줄 때 잘 보십시오. 눌림 줄 때 어제 종가가 10만 원 초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일 종가를 크게 이탈을 안 하고 이번 주 말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내일 모레 3일 동안 눌림을 주게 되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위쪽으로 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나 일단 만약 10만 원을 크게 이탈하고 11선, 그러니까 9만 5천 원을 이번 주 안에 다시 한번 거래 나오면서 붕괴를 시켜버리면 지루한 또 조정이 뭐 이번 달 말까지 나올 소지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참고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1차적으로 내일 만약에 시가가 플러스권 출발해가지고 오전 동시호가 때부터 위쪽으로 좀 올려준다라면 오늘 장중 고점에서 일정 물량을 좀 소화를 했죠. 오늘 지금 캔들의 모양이 일단 시가는 지켰지 않습니까? 빨간색이죠? 그죠? 이런 경우는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소지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한 12만 원 상단 정도에서는 단기 물량 절반 이상은 좀 차익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길게 좀 가져가시겠다 그러면은 사신 가격대입니다. 매수 맥점은 정확했습니다. 9만 원이면 차트를 좀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 라인까지 일단 본전까지 안 먹는다 생각하시면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다 그러면은 내일장 이후에 종가 기준 했을 때 10만 원을 이탈한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절반 이상 또 차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서 다시 한번 절반 물량은 9만 원 안 깨면 그 중간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매수를 해주는 뭐 이러한 그 센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단기 전략은 한 12만 원 초반 정도 말씀드리고 아래쪽으로 조정 나올 때 1차 지지점 10만 원, 2차는 사신 가격대 9만 원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서 전체적인 전략은 일단 보유의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궁금해하셨던 지배구조 이슈가 지속되는지 지속될 수 있겠다는 시각이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어쨌든 흐름을 타면서 단기적으로 조금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접근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전략이 제시됐어요, 시청자님. 네. 예, 잘 이해되셨죠? 네. 기본적 분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엄태훈 과장님. 예, 한 줄평은 주가의 상승을 즐기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비중 20%인데 20%면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들은 오늘 장이 힘들었거든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주식들은 자꾸 보시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가지시고 추후에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박스권 돌파했기 때문에 우선은 올라가는 걸 즐기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국제유가 하락이 됐죠. 그래서 국제유가 하락되면서 이 회사의 원가율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한 예상컨대 한 150억 정도. 이 회사가 작년에 578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는데요. 거기서 150억 정도의 추가적인 이익이 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타렉스 골프장이 있는데 이게 지금 자산가치 대비해서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올라가는 거에 대한 겁은 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한번 보유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 3년 동안 그 참치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2014년이죠. 이제 작년 말부터 참치 가격이 좀 돌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 회사의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 PER 보통 20배 정도 적용이 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참치라는 특수성이 있고 참치 가격 좋고요. 그다음에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원가율도 개선되기 때문에 한 10% 정도 업사이드 줘서 제가 볼 때는 한 15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익절가죠. 익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박스권 상단이죠. 한 10만 원 언저리 9만 9천 원 정도 밑으로 내려오시면 10% 정도 이익 실현하시고 그다음에 매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익을 좀 더 향유하시는 게 좋으실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제시됐네요. 세분 전문가님이 아주 그 몇 점만 딱딱 그 세 분이 다르게 찍어가지고 네. 설명해 주셔서 제가 마음이 좀 편해졌고요. 네. 하여튼 전문가님 말씀대로 잘 수익 실현하고 나오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방송 오래 시청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오래됐어요. 한 네.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러게요. 토마토. 저랑 비슷하시네요, 시청자님. 저 입사했을 때랑. 네,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좋고,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수고하십시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조산업 전략 정리하겠습니다. 사조산업 세 분 모두 보유 의견 주셨네요. 엄태웅 과장 목표주가 15만 원, 손절가 9만 9천 원. 고광현 운용력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 10만 3천 원. 김봉만 전문가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 9만 원 제시했습니다. 네, 실시간 진단 계속하겠습니다.